천안의 새 시장 장기수 당선인의 공약 4개를 하나로 연결해서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갈피를 못 잡는 투자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학 박사 콕바유의 공배준입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길 천안 도심이나 국도 1호선을 타실 때마다 꽉 막힌 도로 때문에 답답하신 적 많으시죠? 저는 천안의 문제 중 제일 큰 문제는 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 새로운 도로를 많이 깐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길이 막히면 차선을 더 넓혀야지, 도로를 새로 뻥 뚫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고생해서 길을 넓혀 놓으면 얼마 안 가서 예전처럼,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꽉 막히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교통공학에서는 루이스 모그리지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차선을 늘려서 길이 안 막히게 되면 원래 버스나 전철을 타던 사람들도 이제 차 끌고 가도 안 막히네 하면서 너도 나도 운전대를 잡게 돼요. 결국 늘어난 공간만큼 차들이 더 몰려 나와서 도로는 다시 막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법칙이 도로망 확충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천안의 이 교통지역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저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도로를 어떻게 넓힐까가 아니라 어떻게 대중교통으로 끌어올 것인가. 바로 이게 천안 교통 문제를 푸는 진짜 열쇠입니다. 이 관점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 장기수 당선인의 핵심 공약 그 4개의 퍼즐 조각이 도대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 고고! 전투기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총탄 맞고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데 많이 맞고 있으니 여기를 강화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 비행기는 뭐예요? 살아 돌아온 비행기잖아요. 죽지 않으려면 어딜 보강해야 되겠어요? 격추된 비행기들은 다 여기 맞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비행기들은 여기만 맞았던 거죠. 이런 것들 생존자 편향이라고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내가 편향적이게 되어버려요. 이쪽만 가면 다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느낌들 받게 돼. 제 수업은 저거 사야 돼. 이런 생각은 솔직히 안 들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드는 순간 여러분들 실패할 가능성도 높아지니까. 거대한 설계도의 첫 번째 공약, 외곽순환도로 신속 추진이에요. 천안 시내 교통 체증의 구조적 문제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대한민국의 대동맥이라고 불리우는 또 1호선이 현재 천안 도심을 그대로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천안 시내에는 천안 시민들의 출퇴근 차량과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장거리 화물 차량들이 한 도로에서 뒤엉켜서 극심한 정체를 유발하고 있죠. 그래서 천안에 우회도로를 만들어 스쳐 지나가는 차량들과 대형 화물차를 밖으로 싹 빼버리려고 하는 거죠. 단순한 청사진이 아니고요. 이 전체 노선의 번영로와 서북선거는 이미 개통을 했고, 최근 성거목천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총 사업비 심의를 통과했고 영향평가까지 끝나 현재는 행정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이 도로와 연결되는 신방 목천의 경우도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의 반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도로들, 천안의 외곽 주민들의 도심 접근성을 강화하는 역할도 있어요. 하지만 이 외곽도로의 진짜 역할은 꽉 막혀있던 시내 도로를 비우는 겁니다. 그럼 이 시내 도로를 왜 비워야 하는지, 그리고 이 비워진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조금 뒤에 설명드릴게요. 길을 비웠으니 이제 단절된 도시를 하나로 꿰맬 차례입니다. 두 번째 퍼즐 조각은 바로 천안 도심의 철도를 지하로 넣겠다는 거예요. 현재 경부선 철도가 천안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동쪽과 서쪽을 거대한 벽처럼 갈라치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이 철도가 지하로 들어서면 그동안 꽉 막혀서 단절되어 있던 동쪽과 서쪽 생활권이 하나로 시원하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기차가 다니며 시끄럽던 그 넓은 지상 부지에는 상업시설, 주거단지, 업무지구 등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수조 원이나 드는 그 어마어마한 지하 공사를 천안시가 무슨 돈으로 해? 지금 천안시 세금만으로 쏟아부어서는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수 당선인은 최근 제정된 철도 지하 특별법이라는
이 제도를 지렛대 삼아서 민간 기업의 투자금을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기업에게 너희가 지하와 공사비를 대는 대신에 철도가 사라진 지상의 근사라기 땅에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 개발 이익을 기업 혼자 독식하게 두는 게 아니라 천안시와 나누는 개발 이익 공유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천안시의 재정 투입은 최소화하면서 민간의 자본으로 골칫거리였던 철도 지하화와 도심 재개발을 한꺼번에 달성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퍼즐로 시내 통과 차량을 비웠고 두 번째 퍼즐로 철도를 덮어서 끊어졌던 도심을 하나로 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좋아진 기반 위에 천안 시민들이 진짜 먹고 살 거리가 채워져야 되겠죠. 세 번째 퍼즐은 천안 미래 경제의 심장 북부권 트라이앵글입니다. 이 트라이앵글은 세 개의 꼭지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꼭지점, 옛 성완 종축장 부지 127만 평에 들어서는 성완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자동차, AI,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가 쏟아져 나올 거대한 일터입니다. 두 번째 꼭지점은 부석역 조기 준공과 성성 호수타운을 묶어서 쾌적한 주거와 여가, 광역교통망을 하나로 완성하는 성성 부성지구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꼭지점, 이 두 거점 사이를 이어주는 배후 주거지, 바로 직산 에코시티예요. 아마 이 대목이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선거철마다 나오는 그냥 흔해 빠진 신도시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직산역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1934년에 간이역으로 시작해서 2005년에 수도권 전철 1호선까지 뚫렸는데 하루 이용객이 2,000명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역 주변이 경부선 철도와 일본 국도로 사방이 막혀져 있고 그 내부는 온통 농업진흥지역, 이른바 절대농지로 묶여 있어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 전철역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야말로 잠자는 역이었습니다. 장기수 당선인의 계획은 바로 이 꼼꼼 묶인 직산역 주변 약 46만 평의 농지를 풀어서 인구 5만 명 규모의 도시를 세우려는 계획인 거죠. 여기서 에코가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파트 빼곡히 꽂아넣는 배두탄 아니고요. 직산역 앞에 흐르는 성완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천을 따라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녹색 인프라를 깔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5만 명짜리 직산 에코시티와 성완의 국가산업단지가 완성돼서 이 사람들이 아침마다 전부 자기 차를 끌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북부권은 오픈 첫날부터 주차장이 될 거예요. 아니 뭐 일자리가 넘쳐도 출퇴근에 진이 빠지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래서 장기수 당선인은 이 북부권을 처음부터 차가 필요 없는 도시로 설계하려는 겁니다. 수만 명이 쏟아져 나와도 도로가 마비되지 않도록 이 인구를 통째로 흡수해줄 무언가가 필요해요. 이제 이 모든 공간을 하나로 꿰매줄 대망의 마지막 퍼즐이 등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안의 끔찍한 교통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도로를 늘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차를 안 타고 다니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자가용 키를 내려놓을까요? 그 방법은 내가 우리 집 앞에서 원할 때 언제든지 탈 수 있게 만든다면, 그리고 그 비용이 엄청나게 싸다면 저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넘어올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비용 많이 들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매번 꽉 막힐 때마다 수백, 수천억씩 들여서 그 넓은 도로를 매년 유지보수하는 비용까지 다 합쳐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네 번째 퍼즐, 전 시민 무료 자율주행 전기버스 전면 도입입니다. 앞에서 제가 시내 도로를 왜 텅텅 비워야 하는지 이거 좀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사실 이 공약에서 자율주행이다, 전기차다 이런 껍데기에는 집중하지 않았어요. 제가 꽂힌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왜 무료인가? 이건 단순히 시민들 교통비를 아껴주면서 생색내려는 얄팍한 복지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자가용 의존도를 완벽하게 파괴해버리기 위한 아주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인 거죠. 지금까지 나온 퍼즐 4개를 하나로 쫙 연결해 볼까요? 퍼즐 1번에서 외곽도로를 뚫어서 꽉 막힌 시내 도로를 텅텅 비워줬죠. 퍼즐 2번에서 철도를 지하로 덮어서 동서남북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길을 시원하게 열어줬어요. 퍼즐 3번에서는 수만 명이 출퇴근할 일자리와 주거지를 대중교통 맞춤형으로 싹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네 번째 퍼즐, 무료 버스가 그 비어진 길과 뚫린 공간 위로 혈관처럼 오차 없이 정시 운행하는 거죠.
딱딱 맞춰서 버스가 도착해 있고 심지어 요금까지 평생 무료예요. 그럼 굳이 비싼 기름값을 내고 차가용 끌고 나올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저는 진짜 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무상버스의 돈은 어디서 나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현재 천안시가 시내버스 적자 메워주려고 버스 회사에 주는 보조금이 무려 1년에 500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도로 새로 깔고 유지하는 천문학적인 비용까지 합치면 매년 어마어마한 돈을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비효율적인 세금 구조를 싹 뜯어고쳐서 차라리 그 돈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무상교통을 실현하자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실현이 되면 철도 이용률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겠죠. 장기수 당선인의 공약. 이건 단순히 도로를 넓혀서 차를 덜 막히게 하겠다는 1차원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애초에 차를 끌고 나올 필요가 없는 도시. 도시공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TOD,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을 천안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선제적으로 그려낸 마스터 플랜인 거죠. 지금 말씀드린 계획 중에 일부는 이전부터 천안시에서 나왔던 계획이긴 하죠. 이 모든 게 전부 다 장기수 당선인만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기존 계획 위에서 활용 점정으로 무상교통을 딱 넣는 순간 이 모든 게 완전히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제 생각과 분석이 가미된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게다가 냉정하게 말해서 이 거대한 사업들 중 그 무엇도 임기 내에 완성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마스터 플랜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안의 잘못된 도시 설계를 이제라도 멈춰 세우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다시 세팅할 시작점 그리고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장기수 당선인이 이 무겁고 거대한 톱니바퀴들을 임기 내에 어떻게 맞물려 돌리기 시작할지 우리 천안 시민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천안시의 뼈대를 뒤흔드는 대중교통 마스터 플랜을 분석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이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박사공박사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꼭 봐요.